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혁신도시 국토정보공사가 신입사원의 4분의 1을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국민연금과 전기안전공사도 도내 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높였습니다. 전북대가 논란이 된 의대 지역 인재 기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거주 요건을 포함시키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놓고 전라북도가 기존의 태도를 왜 바꿨는지 취재했습니다. 대체 경기장을 지을 지방채 규모도 알아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국토정보공사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300여 명 가운데 4분의 1은 이 지역 출신 인재로 채우기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전기안전공사도 전북 출신 채용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채용 규모가 커진 건데요. 유룡 기자가 자세한 소식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공간정보 관련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퇴직으로 역대 최대인 296명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 현재 지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필기 시험을 치를 뿐 아니라 전체 4분의 1가량을 지역 인재로 채울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비율을 전년도보다 더 높게 우리 목표제를 운영합니다. 23%로 우리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웃한 국민연금공단도 올 상반기에만 235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현재 채용 전형이 진행 중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목표는 2022년까지 30%를 넘기도록 돼 있지만 올해 초기에 모두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목표는 21%이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30%까지 채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안전공사도 올해 상반기에 100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100명가량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커지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높아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대가 의과대학 입시 기준을 바꿔 지역인재 선발을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북대는 지역인재 적용 범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 지역인재 자격에 부모의 전북 거주 요건이 포함되도록 대교협에 요청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또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높여 지역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완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일자리 창출 시책이 목표 대비 60%를 넘어섰지만 양질의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단기 고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익산시는 올 1분기에만 일자리 목표인 12,200여 명 대비 64.5%인 7,900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공공근로와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단기 취업으로 고용 효과가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놓고 이제는 관심이 추진 배경과 함께 대체 경기장 건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전라북도가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리고 대체 경기장을 지을 지방채 규모는 얼마가 될지 강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해 그동안 전라북도가 제동을 걸은 건 사실입니다. 개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전라북도는 시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고 정부 심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전라북도가 입장을 바꾼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개발 시 대체 경기장을 짓도록 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의 계약이 이행된다는 점이 입장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시설 추진은 갈등 해결의 첫 단추였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 상업시설 건립마저 포함시켜 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전주시에 요구를 했고 전주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공청회도 없이 빚을 내 경기장을 짓는 문제는 전주시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시는 지방채 27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사정에 따라 빚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활한 재정을 위해 30%인 지방채 발행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나 지방채를 반영해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나 어차피 우리가 갚아나갈 돈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정부의 심사가 끝난 뒤인 오는 7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기업의 증설투자 보조금 상한을 20억에서 50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10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투자 지원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해 투자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출산 환경 개선 등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7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시술상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지난해보다 150만 원 높아진 523만 원으로 확대되고 동결배아, 최하 수정과 인공수정도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됩니다.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혼탁, 금권 선거 못지않게 무자격 조합원 시비가 적지 않았는데요. 관련 조합들은 지금까지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조합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도내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거셌습니다. 주지 스님부터 중고차 판매상 그리고 심지어 다른 조합의 조합장까지 전주 MBC는 소를 키우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조합원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했고 농협은 조합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정밀 감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여부를 전밀조사를 한다면 한 5가구 이내, 축산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가구 정도.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89년 이후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인 명부 공개 시점을 11일가량 앞당겨 무자격 조합원을 확인하고 걸러낼 시간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자격에 대한 의의 신청을 기각하면 모든 게 끝이었지만 추가로 불복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해 판단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을 사전에 걸려내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공정선거를 확보해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통폐합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합원 수를 1000명 이상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합 스스로 가짜 조합원을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지 현장 검증이 필수지만 여기에 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 개정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무자격 조합원을 완벽히 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공군 제38 전투 비행대대는 오늘부터 11일간 군산 비행장 일원에서 주야간 실전 비행 훈련이 실시된다며 소음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군 측은 이번 훈련이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이어서 밤 10시까지도 비행장 인근 지역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급 비보이들이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에는 국내외 정상급 비보이 30개 팀이 참가해 1,0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두고 경연을 펼칩니다. 이번 비보이 그랑프리는 도내 유명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이 독일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해 지난 2007년부터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봄철 꽃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리산의 명물 바래봉 철쭉제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바래봉 철쭉은 현재 하단부가 물들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한 달간 분홍빛 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군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국 제1의 철쭉 명소인 지리산 발해봉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5회 지리산 운봉 발해봉 축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 열립니다. 올해 발해봉 철쭉 개화 시기는 하단부는 지금부터 5월 초까지이고 상단부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연차적으로 한 달 정도 피어서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에서는 1회 군수배 바둑대회가 지난 주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바둑 애호가인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 유일의 프로기사인 박지훈 5단과 시범 대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완주군 바둑협회는 매월 첫 주 토요일을 군민 바둑 두는 날로 정하고 봉동 사무실에서 정례 모임을 갖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오는 27일 백제왕궁 천년 별밤 캠프가 열립니다. 올해 백제왕궁 천년 별밤 캠프는 왕궁리 유적의 소중함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순창군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처음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학생 175명에게 각각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창 옥천 장학회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36명에게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팔복동과 동산동, 도촌동, 덕진동 일대 주택 200곳과 공공건물 16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6년 안에 에너지와 전력 자립률을 각각 30%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불량 건설 자재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은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공장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11개 업체를 지정해 품질 관리 상태를 연중 점검합니다. 대상은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썼는지와 재료 혼합 비율을 준수했는지로 점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등 외부 기관도 참여합니다. 벼농사 피해를 덜어줄 재해보험이 낮은 부담에 판매됩니다. 농협 손해보험 전북 총국은 다음 주부터 벼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며 국가와 자치단체 지원으로 농민은 5%에서 20%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은 태풍과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충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데 올해부터는 조사료용 벼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품질이 높고 안전한 꿀 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고령농을 위한 자동꿀 생산 장비, 그리고 토종꿀 육성과 말벌 퇴치에 모두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양봉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2,100여 곳으로 27만 4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부적합한 동물용 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4주간 도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369곳으로 내용은 판매시설로 접합한지와 처방제 준수, 동물의약품 관리 실태와 무허가,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입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20개 수출 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출 금융과 보증, 대출 이자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유역 환경 예산이 이른 시기에 집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1,420억 원을 상반기에 3분의 2 이상 집행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시군은 전주와 군산 등 7곳으로 현재 집행률은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익산 원예농가의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원예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수중 모토와 수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시설 원예 농가로 수중 모토는 대당 50만 원, 수중 모토와 수통은 100만 원입니다. 소외 계층에게 가족 호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안군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사가 운영 중인 모항 해나루 가족 호텔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부안군과 경찰서로부터 다문화나 편부모, 장애우,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지원 대상자를 접수 선정해 객실과 식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는 임실군의 임실앤 치즈가 품질 관리와 선호도에서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며 올해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공식품 분야에서 6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임실군의 치즈 산업은 지난 13일 선종한 지정환 신부에 의해 시작됐으며 지금은 연 2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개막 공연 봄꽃 찬란히 흩날리다가 오는 27일 펼쳐집니다. 중견 명창들의 릴레이 공연인 판소리 5바탕의 멋이 내일부터 27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한벽문화관에서는 오는 25일과 26일 소리꽃 만개하는 봄의 소리제전을 주제로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안군이 내일 예술회관에서 동화 호두까기 인형을 각색한 댄스 뮤지컬을 무료 공연합니다. 전주 덕진예술회관이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타악 연희원, 아퀴의 난타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고창군이 오는 25일 공읍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 행사와 무장기포 기념제를 엽니다. 제25회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축제가 25일부터 남원 운봉읍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운영됩니다. 이봉주 전 마라토너 선수가 모레 익산 손미문화예술회관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주도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은 28도, 익산이 11도에서 27도, 동북권은 무주가 10도에서 29도, 장수는 10도에서 2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2도에서 24도, 고창이 11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장수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